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조명호입니다. 강원도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오고 계신 기초 현장 센터의 분들을 찾아뵙는 샘블리들의 대화. 오늘은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권상동 센터장님을 찾아뵙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에 대한 소개를 한번 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백시 도시재생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권상동입니다. 2019년 2월부터 여기 장성동 현장지원센터장으로 일을 좀 시작했고요. 지금은 태백시 도시재생센터와 장성, 에코, 그리고 황지동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골 샛들마을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현장센터도 같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참 그 오래전부터 태백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의 그 커뮤니티와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그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 태백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연관해서 센터장님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태백시만의 어떤 장점,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산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백시는 평균 해발고도 900m의 고원 도시입니다. 1981년 7월 달에 시로 승격해서 12만 8천 정도까지 인원이 늘어났다가 석탄 합리화 정책 이후에 쭉 떨어져서 지금 4만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다른 지역과 좀 달리 석탄 산업으로 만들어졌던 도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훨씬 개방적인 도시이고 또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 산업으로 쭉 성장했다가 쭉 한꺼번에 이제 쇠퇴되고 있는 1호 산업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다양한 이 대안 활동들을 진행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주민들의 열정이나 또 지역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죠. 다른 지역 다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는 열대야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보다 청정한 지역입니다. 다른 이 석탄 산업들 때문에 쭉 붕괴하고 있긴 하지만 개발로부터 일정 정도 이렇게 살짝 비껴져 있는 상황이고 또 개방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뭔가 환영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제 여러 가지 태백시 이제 장점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들이 이제 여러 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태백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는 2014년도에 선도 사업을 진행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도 사업 하나를 완료했고요. 지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로 3개 사업장들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샛들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3개를 완료했고 1개가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순서대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행했던 선도 사업, 아마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유일하게 진행했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통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시가지들을 리모델링하는 것, 그다음에 장터들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진행이 좀 되었고 게스트하우스나 주민들의 자치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2017년도에 선정된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장성 지역인데요. 여기는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1978년도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최초의 광부 아파트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전체 360세대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 189세대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그리고 또 일반 단독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들의 기반들을 조정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와 맞물려서 SOC 사업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역 내에 이제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영장이 딸려 있는 체육관이 하나 있고요. 여기 아직 작은 영화관이 없습니다. 영화관이 없는 도시라서 작은 영화관 50석짜리 하나, 100석짜리 하나, 영화관 2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함께하고 있는 건강관리센터, 아마 치매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서비스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지역의 전시 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을 전시하는 전시 공간, 게스트하우스와 공용 상가 5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정도의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된 게 이제 경제기 반영 사업인데요. 에코잡시티 태백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명입니다. 저희가 4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경제기 반영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선정되어 있는 황지동입니다. 황지동의 이제 일반 근린형 사업인데요. 황지동은 태백시가 석탄산업으로 쭉 성장했을 때 가장 번성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산업이 쇠퇴되면서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황지동이 선정되면서 지역 내에 여러 개 상권들과 지역의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여기는 지역의 상권과 중심지로서의 기능들을 강화시켜내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좀 잡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센터뿐만이 아니라 현장센터도 하시고 계시고 결국은 태백시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제 관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태백시에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좀 이끌어내고 싶으신지, 그리고 태백시의 이제 미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었으면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시는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국내에 소개되기 전부터 지역에 대한 대안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험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성공의 경험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트리조트라고 하는 대규모 관광 시설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실패해서 매각하는 이런 경험들도, 아픈 경험들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단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고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자 하는 용기도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런 것들도 사실인 거죠. 이제 도시재생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살짝 잊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좀 다시 살아나면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애착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석탄 산업이 번성기에 쭉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왔기 때문에 대단히 개방적인 사고방식들이 열려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더불어서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담들도 역시 적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들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함께 합류하는 부분들이 가장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태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은 뭔가 깃발 들고 앞에서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형태의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에게 뭔가 계기를 만들거나 또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독려하는 것들이 제 주요한 업무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역의 여론을 만들어가고 합의의 과정에서 했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여기 살았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익숙해져 있는 것들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낯선 거지요. 근데 이 낯섦과 익숙함들이 같이 교차하면서 만나는 것,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들이 저는 도시재생의 목표이고 또 지역을 살리는 미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은 태백시 주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에서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여전히 서투른 영역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고요. 또 반대로 주민들이 뭔가 서류를 만들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제안해 나가서 그걸 직접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도 역시 대단히 낯선 영역인 거지요. 주민들도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또 행정도 조금 더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의 사이에서 뭔가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이런 그룹들이 저희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해왔던 각종 지원센터인 거죠. 땡땡 지원센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역이 사람에게 더 투자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건물을 짓는 것도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뭐든지 다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어떻게 투자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백시는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지역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그 열정 그대로 뭔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태백은 현대 산업사회를 지탱해왔던 에너지의 근원이었던 지역입니다. 펄떡펄떡 뛰는 심장이 있었던 이런 지역인데요. 저는 검은 심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드리는데 이 검은 심장이 다시 뛸 때까지 저희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가 뛰는 만큼 또 주민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지역의 변화하는 속도도 달라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꾸준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다채로운 그 재생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태백시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태백시를 찾아와서 진행했던 샘블리들과의 대화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